안녕하십니까, 강영천입니다. 제가 최근에 받아본 질문 중에서 가장 재밌고 흥미로운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. 상어가 피를 좋아한다는데 과연 여성 다이버분들이 생리기간에 다이빙해도 괜찮으냐, 뭐 이런 주제였습니다. 재밌는 것이 3일 간격으로 두 건의 질문을 제가 카톡으로 받습니다. 이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질문을 주신 강사분이 학생이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하는 그런 질문과, 그 다음에 이 질문은 그 학생분이 저한테 어떻게 직접 이게 보내신 것 같아요. 저한테 면허는 없는 분입니다. 전화번호도 없고 이런데, 이렇습니다. 스쿠버 다이빙을 배우고 싶은 45세 여성입니다. 그런데 겁이 많이 납니다. 당연히 겁이 나겠죠. 그 중에서도 가장 두려운 것은 상어입니다. 상어는 인혈, 사람의 피죠. 특히 좋아한다는 것을 스쿠버 다이빙 강사인 사촌 동생에게서 들었기 때문입니다. 아마 이분은 어떤 단체와 관계없이 갱신 안 하는 엉터리 강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평상시에 피가 날 리는 없겠지만 물속에서 다칠 수도 있다고 하는데, 만약에 피가 나면 어떻게 하나요? 뭐 상어가 확 덤비드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겠죠. 또 한 가지 걱정은 제가 생리 기간이 꽤 긴 편입니다.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. 남편이 워낙 스쿠버를 좋아해서 혼자 다니는 것이 좀 그렇고 해서, 좀 그렇다는 게 뭐죠? 싫다는 뜻이겠죠? 저도 같이 배워서 같이 다니고는 싶지만 상어가 제일 무섭습니다. 국내에서도 상어가 사람을 무는 경우가 있나요? 두서 없는 질문 죄송합니다. 아닙니다. 이 두서 없는 질문은 아니고 잘 질문해 주셨고요. 사실 저도 이거 의료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. 그런데 며칠 후에 제 친구이자 함께 다이빙을 많이 다니시는 송 강사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보내주셨어요. 박사님, 상어가 무서워 다이빙을 못 배운다는 사람과 이야기 중에 궁금한 게 있어 문의드립니다. 영화 속에서나 일반적으로 알기에 상어가 피냄새가 풍기면 달려든다고 하는데, 여성이 월경주기 때 다이빙을 하면 피냄새에 달려들지 않는 이야기. 아마 같은 분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게 아닌가 이래 싶습니다. 황당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겨서 이 강사분도 그게 좀 의심스러웠나 봅니다. 그럴 수도 있을까요? 이거 저 잘 모르는 주제입니다. 그래서 이것도 한참 여러 가지 영상과 그 다음에 이 구글링을 통해서 그냥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. 지금 상어나 혹은 상어와 피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다이버이건 아니든 잘못 알려져 있는 게 많습니다. 또 혹은 궁금해하는 게 많습니다. 상어가 정말 피를 좋아할까요? 한 방울의 피만 흘려도 상어가 덤비드나요? 이거 실제로 여러분 구글에 들어가서 블러드 앤 샤크 이렇게 쳐보면요,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, 거기도 질의응답에 이게 딱 나와 있는 질의응답입니다. 상어는 얼마나 멀리 있어도 피 냄새를 맡나요? 진짜 피 냄새를 좋아하나요? 재밌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. 사람 피를 더 좋아하나요? 피 냄새가 맡으면 상어가 사람을 공격하나요? 한 가지 재밌는 또 어떤 의문 중에서, 과연 상어를 밟을 포식자는 없나요? 상어가 정말 최상위 포식자가 맞냐? 이 정도 어떤 궁금증들을 다이버분들 혹은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나 봅니다. 상어가 정말 피를 좋아하는가? 지금 이 캡처 영상이 정확하게 이분의 소속이나 이런 건 제가 잘 파악을 못 했는데요. 상어에 대한 굉장히 많은 실험을 하고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. 상어가 정말 피를 좋아하느냐 테스트를 했어요. 그래서 테스트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, 물속에다가 생선 기름, 그 다음에 사람의 소변,
그 다음에 바다 속에서 바닷물도 마치 링겔 그 병 같은데 이렇게 넣어서 쭉쭉 짜주는 그 다음에 소의 피를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. 이렇게 주기적으로 쭉쭉 짜주면 이제 그게 물 속에서도 그게 어떤 자극의 물 흐름이 되겠죠. 1시간 동안 상어가 버글거리는 그 바하마 거기서 했습니다. 실제로 거기는 그 배 타고 있어 보니 밑에 상어가 막 우글우글 하대요. 여러분들 지금 그 보이는 이 사이트에 아니면 들어가셔서 그 유튜브 들어가셔서 블러드 앤드 샤크 뭐 이렇게 치면 아마 이 영상이 제일 먼저 뜰 겁니다. 여기에 그 1시간 동안 테스트를 했는데요. 생선이라면 상어 4마리가 붙었고요. 사람이 소변에는 한 마리도 안 붙습니다. 물론 바닷물 떨어뜨려도 한 마리도 안 붙었고요. 전혀 자극이 되지 않는 거죠. 그래서 그 다이버들이 물속에서 소변 본다고 해서 상어가 덤빌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. 그렇다고 뭐 보라는 뜻은 아닙니다. 그 수트에 냄새 나면 참 싫어합니다. 다이브 마스터들이. 근데 소피에 굉장히 많은 상어들이 모인다. 이래서 피를 좋아한다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. 한 방울의 피만 떨어뜨려도 상어들이 그것을 알아채려고 오느냐. 이것도 5마일 밖에서 그 다음에 4마일, 3마일 여기서 피를 덕 떨어뜨립니다. 이것도 소피를 사용했어요. 근데 실제 거의 5km 밖에서 이게 지금 3마일인가 뭐 그렇게 되죠. 거기서 피를 떨어뜨렸더니 상어가 덤벼들었습니다. 덤벼들었다는 게 모여들었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이런 속설은 맞는 것 같습니다. 여기 지금 보시는 그림에 보면 테스트에 있는 그 결과를 400, 41 하는 이게 바로 모여든 상어의 수치입니다. 상어와 어떤 그 피에 관한 진실을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. 이게 이제 얼마나 멀리서 보느냐. 이게 제일 그 작은 양의 피를 넣었을 때는 넣었는데도 그야말로 한두 방울 떨어뜨렸는데도 2km 밖에서 이걸 맞더라. 그래서 피 냄새를 좋아한다는 것은 확인이 됐고요. 얘들은 피 냄새를 어떻게 맡는가 하면 아마 이 후각 그 냄새를 맡는 후각선, 샘이 가장 발달해 있는 동물 중에 하나가 아닐까. 개코보다 더 개코스러운 게 상어 같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저희들의 경우는 냄새가 공기를 통해서 들어와야지 냄새인데, 이거는 지금 물 속에서 퍼지는 거기 때문에 과연 그 멀리서 그 물 속에 있는 어떤 피의 냄새를 맡는다.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피를 좋아하느냐, 이거를 또 테스트를 합니다. 애들이 사람의 피와 물고기의 피, 그 다음에 sea lion, 바다 범이죠. 의 피를 갖다가 넣고 테스트를 했는데요. 상어들은 사람의 피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. 다행이죠. 근데 물고기 피, 그 다음에 sea lion의 경우는 약 22배의 모임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사람이 생리기간 수트 안에서 정말 요즘 뭐 템포도 서가기 때문에 사실 그 피의 유출이 거의 없습니다. 그렇지만 뭐 있더라도 전혀 걱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.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. 과연 상어가 피냄새를 맡고 사람을 공격하느냐, 이거는 아닌 걸로 이제 확인이 됐죠. 그러면 상어는 피가 없는데도 사람을 공격하느냐, 요게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. 실제 피보다는 어떤 움직임에 의한 자극, 지금 저희들이
수면에 떠 있는 그 서핑 하시는 분들이 파도를 찾아 나갈 때 서핑이 옆돌에서 손을 쥐어서 나갑니다. 이 모습이 거북이나 혹은 그 바다 사자가 물에서 움직이는 모습하고 엄청 똑같습니다. 그래서 이 상어들이 자기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공격을 하는 것 같다가 현재까지도 인정받고 있는 진실입니다. 수중에서 다이버를 공격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. 그건 제가 찾아본 논문에 보니까 별 이야기가 다 있는데요.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통계를 냈는데 인구 1100만 명 중에 한 명이 상어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. 이런 내용과 상어의 공격으로 사망을 하는 경우는 약 15억 명 중에 한 명이다. 거의 상어는 사람을 공격을 하지 않는 게 진실이지만 이 거의라는 말은 그래도 사람이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게 또 그것도 사실이죠. 몇 년 전에 지금 제 기억으로는 이게 롯데월드 수족관에서 상어가 다른 상어를 잡아먹는 장면이 포착된 적이 있습니다. 이게 한국 수족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이게 좀 세계적으로 어떤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상어는 상어를 잘 잡아먹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었거든요. 근데 상어는 드물긴 하지만 상어를 공격해서 잡아먹기도 합니다. 그 다음 이 이야기입니다. 과연 상어는 이 물속에서 상어를 갈을 게 없는 최상위 포식자인가? 지금 봐서는 그런 걸로 보입니다. 상어를 위협하는 유일한 생물체가 바로 사람입니다. 특히 중국 쪽에 이 샥스핀, 상어 지느러미 요리를 부의 상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잡아 죽이고, 그래서 상어가 이러다가는 멸종 위기에 처하겠다고 인정받고 있습니다. 지금은 상어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인간 단체들도 이제 꽤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상어는 우리가 분명히 보존해야 되고, 다이빙 하면서 상어 한 마리 보면 상당히 기쁘고 막 상어를 쫓아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이버로서는 상어에 대해서 겁낼 게 거의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. 결론적으로 생리 기간 중에 상어가 겁이 나서 다이빙을 안 하는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짓입니다. 이거 상어 보고 싶습니다. 제가 곧 이제 또 여행을 아닐라오로 가는데 크게는 상어가 별로 없습니다. 제가 아닐라오에서 상어는 아주 작은 거 몇 마리 마이니트 코너에서 몇 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 안전하게 다이빙 하시고 상어 너무 겁내지 마시고 쓸데없이 공격 이거 안 하면 상어들은 방어 본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이버를 공격하지 않습니다. 여러분 즐겁게 다이빙 하시고 안전하게 오래오래 다이빙 즐기시기 바랍니다.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